지금 주파수 도메인에서 타임 도메인하고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파형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었던 강의 자료에 있었던 요 그림들, 1357과 하모닉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 노이즈 빼고 나머지 파형들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금 여러분 확인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돌려볼 것들은 틀에는 꺼놓고 여기 입력, 그러니까 노이즈를 재려면 노이즈가 보통 입력이 멈춰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입력 주파수를 0으로 줍시다. 그러면 입력이 멈춰있는 상태로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회로에서 여기 P1은 DC 볼티지를 1.8로 놨죠. P1은 DC 볼티지를 1.8로 놨고 P2는 DC 볼티지를 0으로 놨으니까 이 상태에서도 노이즈 심을 돌리면 노이즈 심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때는 P1이랑 P2가 스위칭되는 상태가 아니고 P1의 DC 값하고 P2의 DC 값을 가지고서 P1은 하이, P2는 로우인 상태에서 노이즈 심이 돌아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초퍼가 멈춰있는 상태. 초퍼가 멈춰있으면 회로 똑같은 회로니까 그냥 여기서 어네리시스 추즈해서 노이즈 심은 노이즈 심도 한 1mm부터 지금 클럭이 한 1K니까 100K까지만 10K까지 보도록 합시다. 1mm부터 10K까지 볼 건데 아웃풋 노이즈를 볼티지를 어제처럼 똑같이 그래서 이번에는 파지티브 아웃풋 노드랑 네거티브 아웃풋 노드가 있죠. 그래서 셀렉트 해가지고 여기 로페스 필터된 아웃풋 노드 여기하고 여기 두 개를 디퍼런셜하게 찍습니다. 여기를 파지티브 아웃풋 노드로 찍고 네거티브 아웃풋 노드를 셀렉트 해가지고 네거티브 아웃풋 노드를 찍어요. 네거티브 노드 찍습니다. 그리고 인풋 노이즈는 볼트로 해가지고 셀렉트 여기 인풋 소스 여기를 찍습니다. 인풋 소스를 찍고 이렇게 찍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노이즈 심이 돌아가는 거예요. 노이즈 심이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PSS는 넘버방을 일단 한 10개만 놓고요. 하모닉 10개만 놓고 비프리퀀시가 지금 입력 F 센서 주파수를 아까 100Hz짜리 0으로 보니까 얘가 이제 100Hz 성분이 없어지고 1K로 세팅을 1K로 됐죠. PSS 1K로 돌리게 되고 이 상태에서 PSTV나 P노이즈를 똑같이 돌리면 되는데 P노이즈를 골라줍니다. P노이즈를 골라서 노이즈 심이 1mm부터 10K까지 올렸죠. P노이즈도 똑같이 1mm부터 10K까지 올려서 두 개를 비교를 해봅시다. 비교하면 이제 하나의 시뮬레이션에서 초퍼가 멈춰있을 때랑 초퍼가 동작할 때 초퍼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맥시멈 사이드밴드는 그냥 7개 정도까지 보겠다. 여기서 보면은 슈팅 앤 있을 때는 빅볼트 7개 쓰면 7개 정도 쓰면 적당하다는 뜻이에요. 아까도 물론 그려봤지만 하모닉 7개, 사이드밴드 7개 정도 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의 정밀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웃풋을 셀렉트 해가지고 여기 아웃 P랑 셀렉트 아웃 N을 찍어주고 인풋 소스도 볼티지로 바꿔서 셀렉트 해서 인풋 소스를 여기 인풋 소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사이드밴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파워 앰프를 만든다 아니면 믹서를 만든다. 그래서 업 컨버터, 다운 컨버전 믹서, 다운 컨버전 믹서 그런 식으로 입력 주파수하고 출력 주파수가 다르다. 모듈레이터를 만든다거나 디모듈레이터를 만든다 라고 하면은 입력 주파수랑 출력 주파수가 다르죠. 그러면 입력 신호, 내가 보내는 입력 신호가 출력에서는 첫 번째 사이드밴드, 하모닉의 사이드밴드에다 내가 보내는 입력 신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인풋으로 환산할 때 레퍼런스 사이드밴드가 서로 다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입력 신호를 모듈레이션 했다가 다시 디모듈레이션 해가지고 베이스를 다시 내리죠. 입력 신호의 사이드밴드하고 출력 신호의 사이드밴드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F의 인이 F의 아웃 더하기 레퍼런스 사이드밴드 곱하기 펀더멘탈로 정해져 있고요. 레퍼런스 사이드밴드 지금은 F 인이랑 F 아웃이 같으니까 레퍼런스 사이드밴드 0으로 넣어가지고
F인과 F아웃이 각도로 만들어주고 펀더멘탈로 인해서 펀더멘탈 톤의 몇 대만큼으로 그 하모닉에서의 특성들을 보는 게 아니고 DC 신호를 AC로 올렸다가 다시 DC로 내려가지고 베이스밴드에서 보는 거니까 레퍼런스 사이드는 0으로 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노이즈를 뭐 싱글 사이드 밴드로 볼 거냐 뭐 등등등인데 그냥 보면 돼요. 그래서 OK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눌러보면은 시뮬레이션을 노이즈 심을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PSS 기반으로 P노이즈를 한번 돌리게 돼요. 시뮬레이션이 줄눈이 돌아갑니다. 리절트 다이렉트 플랫 메인폼에서 이건 노이즈를 아웃풋 노이즈로 보죠. 아웃풋 노이즈를 플러스 해보면은 이게 아웃풋 노이즈 파형이에요. 아웃풋 노이즈 파형인데 인풋 노이즈, P 노이즈에서 아웃풋 노이즈를 똑같이 찍어보면은 아웃풋 노이즈가 이렇게 바닥으로 쫙 깔려있는 것도 거의 노이즈가 없다시피 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물론 실제로는 그렇진 않고 노이즈를 이렇게 Y축을 로우 스케일로 보면은 아까 1kHz 여기 좀 이 노이즈가 이렇게 이 빨간색이 저주파 노이즈예요. 이 빨간색이 저주파 노이즈인데 요 빨간색 그러니까 빨간색이 초퍼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노이즈고 이 노이즈를 지금 1kHz로 초핑을 했었죠. 그럼 1kHz로 이 노이즈가 이렇게 모듈레이션 돼가지고 노이즈 올라가는데 원래 실제로는 더 많이 올라갔다 그 뒤에 또 1357에서 노이즈가 올라가는 걸 보여야 되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1하고 여기 3하고 여기 5하고에서 노이즈 특성도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보이긴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로패스 필터 된 거를 봤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노이즈가 이렇게 위로 쫙 올라와서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 앞쪽에서 좀 이것들을 로패스 필터를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서 이 모듈레이션 노이즈가 작게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보면은 거의 서블 노이즈 레벨까지로 여기 이런 저주파에서 큰 노이즈들이 고주파로 쭉 올라가고 노이즈가 이만큼이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 로패스 필터 하긴 하지만 로패스 필터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로패스 필터를 좀 더 하이 오더 로패스 필터로 지금 1차 RC 필터인데 2차나 4차나 그렇게 걸어주게 되면 여기 요성부리도 더 강세를 시켜서 거의 평탄한 이런 파형들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주파 쪽에서 굉장히 스테이블한 신호를 얻을 수가 있게 되죠. 이게 P노이즈로 이렇게 저주파 노이즈가 고주파로 밀려 올라가면서 저주파 쪽에서 노이즈가 서멀 노이즈 수준은 많이 줄어들어 있는 모습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힘을 세팅하는 것들은 PSS를 1K 다시 보여주면은 PSS를 입력을 멈춰놓고 PSS 초퍼 클럽으로 회로의 빛 프리퀀시가 내가 빛 프리퀀시로 이 회로가 주기적으로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주파수가 정확하게 이 빛 프리퀀시로 나오는지 내가 의도한 주파수가 빛 프리퀀시가 맞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해 놓고 아웃풋 하모니 몇 개 정도 주고 컨저버티브 하게 놓고 여기서 P노이즈를 올려보면 한 1mm부터 10K까지 액션 사이드밴드 7개 정도 해가지고 디퍼런셜 아웃풋 찍어주고 입력 소스 V1을 환산해서 보면 됩니다. 노이즈 똑같이 1mm부터 한 10K까지 보고 2mm 10K까지 보고 아웃피 아웃엔 V1 이렇게 보면 돼요. 돌리고 나면은 리절트 어제 본 것처럼 프린트 노이즈 서머리에서 잠깐만 기다립시다. 여기 보면 이제 P노이즈랑 노이즈를 비교할 수가 있죠. 노이즈로 놓고 인티그레이트 노이즈로
초코 주파수가 1K니까 초코 주파수까지는 보지만 그 아래쪽 주파수까지 대응을 좀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까지 봐도 상관없긴 한데 일단 그냥 지금 피노이즈 말고 노이즈를 거의 DC부터 한 1K까지를 인클루드 5를 타입하고 상위 한 20개만 잘라가지고 그냥 노이즈를 한번 보죠. 노이즈를 보면 지금 FN 성분들이 대다수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피노이즈를 돌려보게 되면은 피노이즈를 노이즈성을 보면 지금 아웃풋 노이즈가 1.7mV예요. 1.7mV가 아웃풋 노이즈인데 이게 초퍼를 써주게 되면은 0.8mV 정도로 노이즈가 전 대역에서 반 정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인풋 레퍼드로 보면은 0.0019에서 0.0009로 줄어드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도 여전히 이제 이제는 남아있는 것들이 I21, 원래는 I20이라고 I2의 PM1들이 큰 노이즈를 만들고 있었는데 I21이랑 I6는 이게 I2고 이게 I21이죠. 이거의 PM1들.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ETR들이 주된 노이즈 소스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것들이 초퍼가 돌아가게 되면은 I2랑 I21의 NM3 쪽 여기에 NM3, NM4 쪽이 더 노이즈 컨트리뷰션이 높은 거를 알 수가 있죠. 만약에 괜히 여기 위에 쪽 노드를 열심히 키워가지고 노이즈를 줄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초퍼로 회로를 바꾸고 나면은 그때는 얘네들은 좀 작게 나오면 괜찮고 여기 입력단 TR 쪽에다가 더 사이즈를 키워주는 게 낫겠다. 똑같은 면적을 더 키울 수 있으면은 초퍼에서 초퍼를 변화시키면은 여기 NM3, NM4 얘네들한테 더 사이즈를 주는 게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동작하는 주파수 대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주파수 대역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할당해야 사이즈나 전력을 투자해야 되는 TR들의 컴포넌트가 어떤 TR에다가 사이즈나 전력을 써야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노노이즈 설계 순서는 앰프 하나에서 열심히 옵티마이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초퍼 회로나 오토제로잉 회로 넣어가지고 회로를 또 이제 더 노노이즈 만든다 하는 그런 순서가 일반적인 순서긴 한데 너무 초반에 많은 리소스를 한쪽에다 다 투입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사이즈를 너무 많이 키우지 말고 그냥 회로가 동작하면은 그 상태에서 초퍼 회로나 이제 이따가 배울 때 오토제로잉 회로를 추가를 해가지고 노노이즈 스킨뷰를 적용해 놓고 그 상태에서 튜닝을 하는 게 옵티마이즈된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물론 여기 시뮬레이터 상에 나와 있는 것들만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이즈 심하고 피노이즈 결과, 노이즈랑 피노이즈 결과들을 같이 확인을 좀 해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초퍼를 OPF 안에서 그냥 수행을 이런 폴트랙 코드 F 상에서 이렇게 토킹을 수행하는 방법을 해봤었죠. 그냥 폴트랙 코드 F를 만들어도 되지만 이제 여러 가지 F에서 똑같은 기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입력단을 이렇게 피모스로 만들어놨다고 칩시다. 입력단을 피모스로 만들었으면은 중간에 이렇게 키스코드단이 있으면은 여기 피모스 모드를 이렇게 붙여주고 이쪽도 이렇게 붙여주고 에모스 2개에 피모스 2개 보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입력 여기랑 여기에다가 초퍼를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하고 여기를 디퍼런셜 출력으로 삼을 거면은 이 디퍼런셜 출력을 여기에서 초핑을 해도 됩니다. 디노미네이션을 이렇게 해도 되고, 혹은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모듈레이션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쇼핑을 붙여주는 방법도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 위에 쪽은 여기다가 이렇게 초퍼를 붙여놓는 이 위에 쪽에다가 두는 이 여기도 여기 2번의 옵션으로 위에다가 이렇게 초핑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면은 그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 ETR이 노이즈 소스로 작용을 하면은 이 노이즈도 이 초퍼를 통해 가지고 고주파로 올라가서 출력에서는 노이즈가 애드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1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에만 초퍼가 있으면 일단 동작상은 문제가 없는데, 여기 위에 쪽에 초퍼가 있다라면은 만약에 위에가 초퍼가 없으면은 여기가 M1, M2면은 만약에 여기 2번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는 요 위에 쪽 초퍼가 없으면은 한 번은 그러니까 여기서 입력이 뒤집히니까 한 번은 뒤집혀가지고 M1을 만나고, 그러니까 한 번은 M2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쪽 초퍼가 없으면 M1, M2가 계속 바뀌는 그런 다이나믹 연결 매칭으로 CMRR이 향상되거나 혹은 미스매치가 감소하거나 등등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아래 위쪽에다 둘 다 초퍼를 달아주면은 노이즈가 줄어든다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일단 모듈레이션 초퍼, 디모듈레이션 초퍼를 달아놓고 위에 쪽은 추가로 퍼더 노이즈 인덕션을 하고 싶으면은 집어넣고, 아니면은 이제 미스매치를 줄이고 싶으면은 미스매치를 줄이고 싶으면 요 2번 초퍼를 빼고, 노이즈를 줄이고 싶으면 2번 초퍼를 추가하고 하는 방법으로 구성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만들어 볼 회로는 뭐 이런 폴리드 캐스코드 방식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어제 우리가 만들었었던 OPF 있죠. 이제 피노스로 만드는 에너스로 해놓나? 서버가 끊겼네. 다시 접속해서 보셔고. 어쨌든 여기 만약에 뭐 어제처럼 이런 엠모스 입력단을 사용을 한다 하고, 엠모스 저희로도 있고, 피모스 모드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출력을 여기서 출력을 이렇게 세컨 스테이지로 뽑아낸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생긴 2스테이지 OPM프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 OPM프를 초퍼 앰프로 바꾸고 싶으면은 여기 양단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초퍼 스위치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디모듈레이션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서로 쇼핑되도록 이렇게 초퍼를 추가를 하죠.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요 앰프 이 인풋 디퍼런셜 페어의 노이즈 소스를 고주파로 올려가지고 초퍼 앰프로 동작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의 앰프를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입력 신호가 여기서는 AC로 바뀌고, 다시 여기서 DC로, 여기 AC 신호가 여기서 DC 신호로, DC 커런트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 DC 커런트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출력에서는 디모듈레이션 된 신호가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잠깐만요. 서버가 왜 끊겼나.
OPinf 언더바 초퍼라고 하는 셀을 하나를 만드세요. 이걸 아까 미리 만들어 뒀는데 어제 여러분들이 만들었었던 OPinf하고 동일한 구조입니다. 동일한 구조에서 사람들이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사이즈 잘 보이세요? 네, 여기는 8에 이게 얘는 4고 얘네들은 4에 0.5입니다. 8에 0.5는 4, 얘는 8에 0.5는 8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엠모스 입력단이 있고 입력 쪽에다 초퍼 들어가고 여기 노드를 이렇게 초퍼가 노드를 구동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 그러니까 여기 신호를 디모듈레 신호가 위에 초퍼 노드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걸 좀 더 잘 한번 위치로 이동을 할게요. 회로를 이렇게 어제 만든 회로 카피해가지고 여기 초퍼는 아날로그 랩에 있는 초퍼 대문자 아날로그 랩이요. 아날로그 랩에 있는 초퍼를 갖다 쓰면 됩니다. 갖다 쓰고 이렇게 회로 구성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회로를 만들었다. 그럼 그 회로에서 OPinf를 갈아 끼는데 초퍼 OPinf를 갈아 껴가지고 OPinf의 노이즈를 저주파를 낮추고자 한다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초퍼 F의 제일 단순한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스키마틱으로 만들고 심볼까지 만드는 사람들은 요거에 대한 테스트 벤치를 하나를 만들게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어제 만들었었던 OPinf 테스트 벤치 있죠. 이거를 OPinf 초퍼 언더바 TV 언더바 자기 이름 이런 식으로 하나를 카피를 하세요.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 OPinf 이름을 OPinf를 방금 만들어 놓은 OPinf 초퍼로 그냥 OPinf로 되어 있던 거 OPinf 초퍼로 갈아 낍니다. OPinf 바꿔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 P1하고 P2를 아까 만들었었던 클럭들을 사용을 할게요. 여기 P1은 DC 1.8V고 0.0V에서 1.8V까지 FCK 나누기 1분의 FCK분의 1만큼의 피리어드를 가지고 밀라노하고 반주기에서 10나노만큼 오버래핑 구간을 가지도록 되어 있고 P2는 다 똑같고 딜레이만 반주기만큼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V 펄스로 만들면 돼요. 이렇게 만들고 테스트 벤치를 이렇게 구성을 하세요. 이렇게 구성을 테스트 벤치를 만들고 나서 일단 테스트 벤치 구성하고 나서 또 계속 갑시다. 혹시 이런 옵션들 궁금해서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Q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여기 OPinf 초퍼 내부에 좀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고 일단 버퍼 상태에서 테스트 벤치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시뮬레이션들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STB 돌려보려면 좀 더 빠르게 돌려야 되긴 하는데 일단 릴레이가 놓고 아웃풋 노이즈를 볼티지로 놓고요. 셀렉트 해가지고 여기 출력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셀렉트 해가지고 그라운드를 찍게요. 이렇게 놓고 인풋 노이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풋으로 출력 노이즈를 환산해서 보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입력 특정 볼티 소스고 커널 소스로 입력 출력 노이즈를 환산해서 보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입력 소스를 정해주면 되고 만약에
그 입력 노이즈로 보지 않겠다. 입력으로 환산해서 인풋 레퍼 노이즈를 따로 보지 않겠다. 아웃풋 노이즈와 비교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인풋 노이즈를 모으면 됩니다. 이러면은 입력적으로 환산해서 볼 필요, 입력으로 환산해서 보지 않아요. 얘는 그냥 일단 볼티지를 놓고서 셀렉트해서 여기 입력 소스를 찍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초포가 멈춰 있을 때 노이즈 세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뭐 PSS를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PSS로 오토 캘큘레이트 하면은 10kHz가 들어오죠. 그리고 한 100개 정도 보도록 합시다. 좀 높은 주파수까지 볼 거니까 100개 정도 보고, PSTV도 찍어보죠. PSTV도 한 1mm부터 한 1메가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FCK가 10kg고 10K 곱하기 하모닉을 100개 줬으면 10K 곱하기 100개 하면 1메가죠. 1메가헤르츠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메가까지의 피리어딕하게 돌아가는 회로에서의 스테빌리티를 봅니다. 1mm부터 1메가까지 보고 셀렉트해서 5B를 걸려줄게요. 이걸 걸려주고, 그 다음 피노이즈를 찍어봅시다. 피노이즈도 노이즈를 1mm부터 1메가까지 났으니까 피노이즈도 1mm부터 1메가까지 계속 세팅을 느끼겠지만, PSS를 세팅하고 나면은 PSS가 셋업된 상태에서의 PAC, 뭐 PXF, 뭐 P노이즈, PSTV 다 그냥 앞에 P자 안 붙어 있는 것들, 뭐 ACC, 뭐 AC 노이즈, XF, STV랑 똑같이 세팅하면 됩니다. 그냥 P가 붙어 있다, 피리어딕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고, 처음에 PSS 셋업만 정확하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사이드밴드 한 10개 정도 보죠. 10개 정도 보도록 하고, 아웃풋 프로그램을 출력단하고 찍어줄게요. 하고 찍어줍니다. 인풋 소스로 볼티지를 넣고 셀렉트해서 인풋 소스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고 레퍼런스 아이디를 영어로 넣고요. PXF도 한번 골라봅시다. PXF도 한 0.1Hz, 0.1 한 1메가까지 보는데, 맥시멈 사이드밴드는 10개쯤 보기로 하고, 이렇게 한번 보죠. 이렇게 정도 보고, 셀렉트해서 아웃풋을 여기랑 그라운드랑 찍어줄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르륵 보입니다. PSS가 돌아간 다음에 PXF 보이고, 피노이즈도 보고, PST도 그렇죠. 그냥 노이즈씩 다 보라는데요. 자, 리절트 갈렉트 플란 메인폼에서 이제 몇 가지 파라미터들을 확인을 해봅시다. 일단 커런트 자체는 우리가 그러니까 파워를 더 쓴 건 아니고, 또 사이즈도 크게 늘어난 건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만들었었던 회로에서 그냥 아주 작은 스위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이아웃 해보면 알겠지만, 초퍼 용으로는 스위치 4개 정도 추가되고, 그 정도는 거의 티도 안 납니다. 거의 동일한 사이즈고, 그러니까 에어리어 페널티는 0.1% 정도 OPM 면적에서 거의 차지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이 노이즈 자체만 아웃풋 노이즈로 비교를 해보면은, 아웃풋 노이즈를 그냥 이거는 잠시만요. 다시 켜가지고 디스플레이 소스를
아웃풋 노이즈를 찍어볼게요. 이게 지금 초퍼가 돌지 않았을 때 아웃풋 노이즈고, 이거는 초퍼를 돌리고 나서는 P노이즈를 찍어보면, P노이즈로 아웃풋 노이즈를 찍어보면, 이렇게 노이즈가 아까처럼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노이즈가 확 줄진 않죠. 이거는 좀 이따가 그 노이즈 컨트롤을 찍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초퍼로 감싼 부분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래요. 노이즈 컨트롤 상에서 보면은 원래는 여기 이 에모스 디퍼런셜 페어 주로 이제 첫 단 앰프에서 그 노이즈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첫 단 앰프의 디퍼런셜 페어 쪽하고 첫 단 앰프의 리드 쪽에서 주로 노이즈가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근데 이 첫 단 앰프를 여기만 지금 그러니까 입력단 디퍼런셜 페어만 초퍼로 감싸고, 여기 이 출력단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그 첫 단에서 볼티지를 커런트로 바꾸고, 그 트랜스 커넥터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출력장 그 첫 단의 노드 역할을 하는 이 피모스들은 초퍼로 기모듈레이션 한 다음에 바깥쪽에 있어요. 그 노드에서 발생하는 노드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들은 출력적인 고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PM4랑 여기 PM4, PM6 쪽에서 발생하는 얘네들이 발생시키는 노이즈들은 그대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노이즈가 많이 줄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도 많이 이제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스위치 두 개, 그러니까 초퍼 두 개만 넣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노이즈를 줄이고 싶은 구간, 그러니까 어떤 특정 TR을 지금 입력단 TR이 굉장히 노이즈를 많이 먹고 있다 하면은 그 입력단 TR의 시그널 패스상에서 그 입력하고 출력 쪽에서 초퍼를 끊어서 그 입력 초퍼로 감싸는 거죠. 그 어떤 특정 구간을 그러니까 시그널이 입력이 들어오면은 커런트로 바뀌어서 커런트가 볼티지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CS 뽑기로 가가지고 출력 나오는 신호가 이렇게 흘러가는 구조인데, 그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초퍼로 감싸면은 이쪽에 있는 노이즈들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퍼로 감싸는 쪽에 저주파 노이즈가 감소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노이즈가 지금 많이 줄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은 사이즈를 많이 늘리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노이즈가 이만큼 줄면은 많이 주는 거죠. 고주파 쪽에서의 노이즈는 유사하고, 얘네들을 로그 스케일로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한 오더 정도, 한 오더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38에서 한 20종, 한 반 정도로 노이즈가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 이제 고주파 쪽, 원하는 지금 초코 10K 정도에서 이렇게 노이즈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OPM프에서도 도미넌트 폴이 있는 이 자리에서 이 밀러캡으로 캡이 크게 보여가지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초코를 대체한 위치가 중요한데, 이 초코를 대체하고 여기서 출력 초코 스파이크가 나오게 되고, 고주파로 모듈레이션 된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 그 고주파로 올라간 신호가 이 캡 때문에 여기 첫 단의 출력저하고 두 번째 단의 캡으로 해서 여기 최종 출력까지 갈 때는 많이 깎이게 되고, 많이 어트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로페스 필터를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작은 초퍼 스파이크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노이즈가 줄어든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보고, 다이렉트 플란 메인폼에서 초퍼 앰프 동작할 때 여기 PXF를 한번 찍어봅시다. PXF로 DB20을 고대 플랫을 찍어볼 건데, 여기 출력부터 입력까지의 PXF를 찍어보면은 커브들이 여러 개가 쭉 나오죠. 여러 개가 쭉 뜨는데, 얘네들이 각각의 하모닉들에 대한 각각의 하모닉 원래 시그널들이 클럭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하모닉들이 사이드 밴드들이 되고, 그 사이드 밴드들이 또 저주파로 내려와가지고 각각의 여기 숫자들이 보이는 거있네. 여기 하모닉이라고 써있죠. 하모닉이 이제 더블 사이드 밴드로 우리가 지금 맥시멈 사이드 밴드 7개 났죠. 7개에서 마이너스 7부터 해가지고 0번째 여기 요 커브, 그러니까 0dB로 돌아오는 버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커브가 펀더멘탈 톤에 대한 커브예요. 나머지 것들이 하모닉 성분들에 대한, 클럭으로 인한 하모닉 성분들에 대한 전달 함수가 됩니다. 하모닉 성분들로 인한 전달 함수들은 대부분 다
다 이렇게 깎여나, 한 수십 dB 밑으로 깎여가지고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믹서를 만들거나, 뭐 무슨 그런 입력하고 출력 사이에 주파수 다른 그런 회로들에서는 이 PXF 돌려가지고, 뭐, 첫 번째 하모닉 믹스를 만든다. 그러면 첫 번째 하모닉이나 세컨 하모닉들에서 뭐, 무슨, 볼티지 더블러, 뭐 프리컷이 더블러, 뭐 등등 만든다고 하면은 이런 그 하모닉들을 열심히 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입력 주파수하고 출력 주파수가 같으니까 이 펀더멘탈 톤 0번째 하모닉들 코브에 대해서만 그 PXF가 정상적으로 원하는 게인으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걸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게인 버퍼니까 그냥 한 배니까 0배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 PXF 커브도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PSTV도 보면은 PSTV로 매그니튜드도 이렇게 찍어보고 PSTV로 매그니튜드도 이렇게 DC게인이 한 33dB 정도, 그러니까 DC게인이 33dB 정도 나오는 거는 이거는 지금 10kHz 초퍼 주파수에서 AC 주파수가, 그러니까 AC 게인이 오픈룩 게인이 33dB 정도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게 왜 이렇게 DC게인이 떨어졌지? 라고 하는 게 사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OPM프가 DC게인 어제 봤으면 이 OPM프가 DC게인이 한 90dB 정도 나왔다고 칩시다. 6dB에서 이렇게 떨어질 텐데 이렇게 10kHz에서 여기가 막 30dB쯤 있었다 라고 하면은 이 주파수에서 이 주파수의 사이드밴드로 원하는 사이드밴드만큼 여기에서 풀을 동작시키고 올렸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니까 오픈룩 상태에서 초퍼를 동작시키지 않을 때 오픈룩 게인 한 10kHz 정도에서의 오픈룩 게인으로 이 초퍼 F가 오픈룩 게인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STB 돌릴 때는 한 90dB 나오면 그냥 30dB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거는 이제 매그니튜드 룩 게인에 대한 매그니튜드고 페이지도 같이 찍어보게 되면은 좀 더 길게 돌려야 되는 지금 1메가 아니라 10메가 정도 돌려야지 아직 게인이 0dB까지 안 떨어졌죠. 한 19dB니까 한 10배 정도 20dB 정도 떨어져야 되니까 10메가나 20메가 정도까지 가야지 그 스테레오를 볼 수 있겠네요. 실내적인 좀 더 오래 걸릴 테니까 일단 용량 관계상 생략하도록 합시다. 아직 그 페이지가 떨어지려면 좀 멀긴 했어요. 좀 더 1메가 말고 10메가나 한 50메가 정도까지 돌려야지 페이지까지는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PSTV도 볼 수 있다 정도 생각을 해보고요. 50메가까지 돌려도 되려나? PSTV를 100메가까지 놓고 100메가까지 노리면 하모닉 1000개 넣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죠. 서버 한 대로 지금 여러 사람이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피노이즈랑 PSTV, PXF 등등을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